지금부터는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급여의 종류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직업재활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그리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이렇게 총 7가지가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산재보험법상의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이때에는 사업주의 확인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양급여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요. 현물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는 것을 말하고, 현금급여는 피해 근로자에게 요양에 소요된 비용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산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 신청 대행이 가능하고, 요양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되 이후 업무상 재해로 판정되면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요양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 상병을 인정합니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해 4일 이상 취업하지 못할 경우 혹은 휴업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일반적으로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 산정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요양기간 중에 부분 취업을 한 경우에는 평균 임금에서 부분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제한 금액의 90%를 지급합니다. 또한 하루에 지급하기로 산정한 금액이 최저 보상 기준 금액의 80%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에는 평균 임금의 90%를 지급합니다. 이때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이 최저 보상 기준 금액의 80%보다 많을 경우에는 최저 보상 기준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고령자의 휴업급여의 경우에는 61세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매년 4%씩 감액하여 65세까지 총 20%를 감액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장애급여는 치료가 완료된 후에도 상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 지급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신체장애 등급표인데요. 여기에 명시된 등급에 따라서 보상의 정도가 정해집니다. 장애급여의 수급권자 중에서 정신, 신경장애, 척추신경근장애 또는 관절의 기능장애나 진폐증 등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장애 등급 판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고 1년 이내에 장애 등급 재판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장애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미 신체 장애가 있었던 사람이 업무상 재해로 인해 해당 장애가 더욱 심해질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서 장애급여를 지급합니다. 장애 등급의 선급 기간과 관련해서는 1급에서 4급은 4년분까지, 4급에서 7급은 2년분까지로 하되 선급 금액은 선급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50%만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매달 연금 형태로 지급합니다. 이때 선급금에 대해서는 2%의 이자를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직업재활급여는 신체장애 등급 1급에서 9급에 해당하는 미취업자와 60세 미만의 장애급여자에게 지급합니다. 직업재활급여는 직업동원 훈련의 비용으로 12개월 범위 내에서 실비용을 지급하고 직업훈련수당은 직업훈련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직업재활급여의 종류에는 직장복귀지원금과 직장적응훈련비, 그리고 재활운동비,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직장복귀지원금은 최대 12개월 한도로 사업주에게 지급하고 직장적응훈련비와 재활운동비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로 지급해야 합니다.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 후에도 실제로 간병을 받게 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이러한 간병급여는 간병의 종류에 따라서 그 급여 지급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먼저 상시 간병급여의 경우에는 신체나 정신상의 1급 장애자에게 지급하고, 수시 간병급여는 상시 간병급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2급 장애자에게 지급됩니다.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2년 이상 치료해도 그 상태가 나아지지 않거나 폐질 등급이 1급에서 3급에 해당할 경우 지급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폐질이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상병보상연금은 폐질을 진단받은 날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부터 적용하게 되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병보상연금 청구서와 폐질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를 첨부해서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일 연금을 받던 근로자가 만 65세가 된 이후에는 연금액의 93%로 감액 지급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의 70%를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서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유족급여와 장입입니다. 먼저 유족급여는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이때에는 사고로 인해 3개월 동안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이를 사망으로 간주합니다. 유족급여는 일반적으로 연금 수급의 형태가 원칙인데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전액연금, 반액일시금, 반액연금의 형태로 지급하게 됩니다. 단,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 수급권자가 외국인이라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수급권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이렇게 3가지 경우에 한해서는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장의비는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해 장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지급액의 규모는 평균 임금의 121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